자, 오늘 할 부분 여기 7페이지부터 복합지문 문제를 풀 겁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 자, 이 선생님의 낙지가라는 작품인데 아까 제목 뜻은 간단히 알려줬죠? 즐거운 뜻을 노래하는 작품. 그리고 이 선생님 어떤 분이지? 율곡이 선생님? 과거에 무려 9번이나 급제하신 분입니다. 엄청 대단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에서는 제목이 뭐야? 청산행이라고 되어 있어. 혹시 청산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혹시 청산별곡의 한 구절 생각나는 거 있을까?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좀 쑥스럽죠? 네,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라는 구절이 있어. 그래서 이 청산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라서 이상향이기도 했고, 그 다음 또 내가 현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지. 자, 만약에 선생님 막 트리마질 살아. 그 다음에 통장에 문제없는 막 60억이 들어있어. 그러면 다른 데 가고 싶어 할까? 한국 최고 이러고 살겠지. 자, 그만큼 내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현실 도피처라는 의미도 있었어. 그래서 화자는 청산이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얘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도 나와. 혹시 기억날까?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는 구절도 있었어. 기억나세요? 여기서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갈던 밭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지? 자, 근데 물 아래에 있는 새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 물 아래가 어디였더라? 여기 청산이 있어, 그치? 그리고 청산에서 계곡물이 흘러내려서 뭐 아래 시내든 강이든 꼭 흐르게 되잖아. 근데 그 아래에 뭐가 있어? 오, 그치. 마을들이 있어. 사람들 사는 곳. 그래서 이곳을 속세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화자는 뭘 보는 거야? 청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한편 저 속세에 있는 내가 갈던 밭이든 아니면 날아가던 새든 다른 존재, 속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완벽하게 속세에서 벗어난 존재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속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 좀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였어. 그렇죠? 자, 청산별곡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지 않을까요? 청산행이라는 제목이니까. 뭐 혹시 그런 비슷한 정서가 나타나진 않을까? 청산은 어떤 공간일까? 청산별곡처럼 이상향이나 현실 도피처일까? 이런 배경 지식을 한번 떠올려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물론 제가 길게 설명을 하느라 좀 길어졌지만 이런 것들도 한 1, 2초 사이에 금방 일어나게 되지. 자, 다음 밑에는 서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몰라도 돼? 괜찮아. 자, 이분 서울 사람들 무슨 의미일까?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뭐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여기서는 힌트가 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예측을 한번 해보고 뒤에 넘겨봐. 문제를 쭉 봤더니 복합지문답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 다음 여러 가지 작품을 읽고 푸는 문제도 많고. 자, 1, 2, 3, 4, 5번까지 보기가 하나도 없더니 6번에 보기가 하나 들어있어. 자, 쌤이랑 같이 이건 읽고 그 다음 풀어볼게. 자, 보기. 가에서 다는 모두 번잡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화자와 인물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럼 읽으면서 요렇게 표시 한번 해주고, 이런 태도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경쟁적이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봄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엄청 집중해서 우와 완전 새롭다 할 만한 정보 있어? 없지? 네, 저는 여기까지 뇌를 빼고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봤더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여기서부터 갑자기 집중이 됐어. 왜일까? 사실 위에 있는 거 우리나라 문학이라면 모든 문학 작품들이 다 갖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야. 그쵸? 99.9%는 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문학에서는 자연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봐. 왜냐하면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이야. 이 자연 속에 이치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 친화 물화일체의 태도가 많이 나타나 있어. 근데 쌤이 왜 여기서부터 집중했을까? 이제부터 뭘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분류할 거니까. 맞니? 발문이 뭐였어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다를 감상한 내용이잖아. 여기 가나다라는 서로 다른 작품이 들어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는 뭐 A, B, C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잖아. 맞지? 그럼 뒤에 나오는 이 분류와 가나다 작품을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죠? 맞니? 해서 여기서부터 집중을 했어. 자,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호로 분류해 봅시다. 세속과의 단절에 성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경우, 자, 이걸 A라고 해볼게요. A의 키워드 단어 2개로만 요약해 볼까? 자, 뭐에 밑줄 그을까요? 저는 단절, 그 다음 옆에 평안 하겠습니다. 세속과 단절되어서 평화롭게 지낸다. 자, 다음 B로 가볼게요.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B,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세속과의 단절에 실패하고 탈속에 대한 지향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단어 2개만 그어볼 것도 저는 실패랑 지향 이렇게 가겠습니다. 탈속에 대한 지향. 다음 마지막 C, 아울러서 세속의 삶에 익숙해진 자기를 발견하고 탈속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기도 한다. 또 똑같이 2개 그으면 저는 세속이랑 불가능하겠습니다. 탈속이 불가능하다. 또는 탈속에 이렇게 X를 쳐줘도 좋겠죠? 아유, 나는 못하겠다 이러는 거. 자, 여러분은 A, B, C 중에 뭐인 것 같아요? 전 완전 C. 시골 가서 못 살겠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잡았어요? 자, 몇 번 얘기했는데 시골? 네. 공기 좋아요. 하늘? 너무 예뻐요. 밤 되면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여러분 몇 시쯤 주무세요? 1시? 2시? 더 늦어? 안 돼. 키 안 커. 자, 일찍 자세요. 저는 원래는 옛날에는 한 3시쯤 잠드는 것 같아. 3시에서 4시 사이에. 왜냐면 우린 퇴근이 늦잖아. 그치?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그래도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자려고 하는데 저기 농촌에 가잖아? 그러면 새벽 3시 반부터 닭이 울어요. 진짜야. 진짜 얘들아 가봐. 3시 반부터 욕할 뻔했어. 닭이 울어. 꺾여 이러면서 울잖아. 그래갖고 뭐야 아침이야? 시계를 봤더니 3시 반. 그럼 걔만 우는가? 아니야, 걔가 울잖아. 다른 애들도 울어. 옆집 닭도 울고 저집 닭도 울고 계속 운단 말이야.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이 없는 삶 상상하기 힘들다. 너는 괜찮아? 요아정 없는 삶? 마라탕 없는 삶?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C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탈속에 실패하고 세속에 그치 나는 여기 익숙해진 사람이다 하는 것들. 자, 가나다 읽으면서 이제 A, B, C 중에 각각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고민하며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른 반은 제가 12분 시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반은 12분 하면 좀 남을 것 같아서 9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13페이지 펴서 OX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우리 9분 동안 문제 풀겠습니다. 시작해보십시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으니까. 좋아.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각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저랑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낙지가부터 시작해 봅시다. 야,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어떻게 무엇부터 읽으면 좋을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 저는 고전 시가를 먼저 읽습니다. 각자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고전 시가 먼저 읽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고전 시가가 내 예상과 굉장히 다르게 파격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없어. 그런 작품은 잘 수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를 먼저 읽는 것이, 고전 시가를 먼저 읽는 것이 여러분 시간 조절에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가와 관련한 문제를 읽고 한번 여러 가지 풀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권장드리는 건 나랑 다 중에서 무엇을 먼저 읽을까? 저는 짧은 걸 먼저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산문이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읽어줘야 돼. 그치? 그런데 시는 물리적으로 일단 짧잖아. 훨씬 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읽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 선생님, 저는 시가 자신이 없는데요. 연습하세요. 연습하셔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우리 당장 내일 수능 볼 거 아니잖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동안 현대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고전시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휘라는 허들을 먼저 이렇게 넘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오히려 가장 효자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 개 풀고 또 나 읽고 나에 해당하는 선지 판단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를 읽을 거예요. 가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여파라고 되어 있는데 여파 각주 1번 뭐라고 써 있어? 물결이라고 되어 있지? 자, 물결에 내 마음을 두고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연못의 잔물결이 자,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대. 자, 여기다가 밑줄 그어줄게요. 자, 제가 시를 읽을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이고 그 다음은 수식어들입니다. 관형어랄지 부사어랄지 이런 수식어들, 그리고 그 밖에 보조사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시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화자, 상황, 정사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식구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여기서 맑고 깨끗이가 여기 흘러가고 있잖아? 근데 뭐가 흘러간다고? 연못의 잔물결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럼 얘는 당연히 긍정적인 속성이겠네. 앞에 연못의 잔물결 요것도 긍정적인 속성으로 나타나 있는 시어야. 다음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 자, 그 다음을 판단할 때 오래된 물이라고? 이게 그쳐 있다고? 고여 있다고? 고인물 썩는 거 아닌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어. 저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면히라는 부사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면히 각주 달려있지. 각주 달려있다는 건 얘들아 이 어휘 좀 어렵지? 근데 너네가 이 뜻 알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우리한테. 뜻 뭐라고 되어 있었어? 맑고 깨끗하게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위에랑 의미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도 플러스야.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 나의 배경 지식만 가지고 이거 안 좋은 거네, 썩은 물이네 라고 판단하면 안 돼. 꼭 맥락 속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어 서술어 관계 또는 수식어 관계 같은 거야. 여기선 다면이라는 부사어였어요. 짧은 담에 의지해서 이번엔 고해를 바라봅니다. 한자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까랑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여긴 바다니까 이건 읽을 수 있지? 자, 얘는 바다니까 달라졌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밑에를 계속 읽어보면 돼. 욕심의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서 넘친대. 자, 일단 욕심이라고 하면 요거 부정적 시어일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확인해 보니 얘는 물결이 거세대. 심지어 하늘에 차서 넘치고 있대. 그 다음 줄 봤더니 얘는 탐욕이래. 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얘도 세차게 일어난대. 자, 여기까지 생각해두고 위에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있는 세 줄, 앞에 세 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떤 이미지를 가졌어? 일단 맑고 깨끗하대.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속성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속성. 자, 그 다음에 얘는 맑고 깨끗이 흘러가는데 얘가 막 거세게 흘러가는 느낌이야?
그런 서술어가 하나도 없지. 그리고 얘들아, 맑고 깨끗하게 흐르려면 되게 졸졸졸졸 유속이 느려야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다면이 고여있다라고 하지. 이쪽은 훨씬 더 잔잔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잔잔하다. 근데 아래는 어땠어요? 바다 바라봤을 때 그 바다의 물결은 매우 거칠고 역동적이야. 거센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위 세 줄과 아래 세 줄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비가 되었는데 의미가 똑같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욕심, 탐욕 이거 안 좋은 거 맞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 보기를 봤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해볼까요? 맑고 깨끗하고 잔잔한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말일까? 그렇지, 자연을 비유한 말일 거야. 아래에 있는 욕심 가득하고 거친 이곳은 속세. 그렇지. 그러면 속세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또 탐욕적인 곳이겠네. 탐욕이 가득하다, 욕심 가득하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공간을 대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다음 7번째 줄로 가볼까요?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니 나를 알 사람 누구인가. 자, 여러분 요 구절 있잖아. 막힘없이 흘러가는 이 모양. 만약에 우리가 위에 구절을 대충 읽었다면 막힘없이 흐른다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고요한 것이 긍정적으로, 그 다음 거세게 거칠게 흐르는 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었지. 자, 그럼 여기서 막힘없이 흐르고 기운찬 것, 이것은 주체가 뭐야? 뭐가 그렇게 흐르는 거지? 위에 있는 우물의 그 칡물이야? 아니면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이야? 후자죠, 그쵸? 좋아요. 그래서 이 막힘없이 흐르고 기운찬 것, 세속의 그런 탐욕과 욕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면 나를 알 사람 누구인가?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다들 탐욕과 그런 경쟁의식에 막 불타고 있다 보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야. 야, 평생 다 살아도 100년이 못 돼요. 그치? 우리 이렇게 오래 못 살아. 특히 조선시대 때 수명 짧았죠. 자, 근데 공명이 뭐라고 일생에 골몰하겠니? 나 골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공명도 여기서 부정적 시어로 나온 거네. 굳이 내 평생을 다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거니까. 낮은 볕을 두루 거치고 부귀에 늙어서도 남가의 한 꿈이다. 그 다음 황량이 덜 익었다 라고 하는데 남가의 한 꿈. 자, 옆에 네 글자 적어볼게요. 이거를 남가일몽이라고도 하고 남가지몽이라고도 해요. 뜻은 뭐라고 되어 있어? 각주에 써있던데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몽자류 소설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구운몽이니 옥루몽이니 하는, 또는 조신지몽, 조신의 꿈 같은 작품들을 보면 꿈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해 보았는데 꿈에서 깨보니까 그거 다 의미 없는 것이더라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자 성어가 같이 쓰입니다. 황량이 덜 익었네. 얘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각주 보니까 이것도 덧없음이래. 자, 그럼 뭐가 덧없다는 걸까? 위에 벼슬 하고 부귀에 늙는 것, 그것도 덧없더라 라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평생을 즐기면서 살았어. 천지에 넉넉하게 논일고, 자, 밑줄 강산에 누웠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대? 자기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있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있대. 자, 다음 줄 봤더니 사시라는 사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계절에 내 즐김이 어느 때 없겠느냐? 라는 뜻이지. 어느 때 없다? 아니죠. 없는 적이 없다. 항상 즐겁게 놀고 있다 라는 뜻이죠. 내 즐김, 사시의 즐김, 이게 지금 화자의 상황이네요. 잘 놀고 계시네요. 자, 내가 또 뭐 하고 있냐면 누항에 안거하고 있어. 그리고 단표에 시름이 없어. 우와, 되게 좋은 상태잖아. 자, 누항이라는 누추한 곳에서 편안하게 여기면서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고, 내가 가난하지만 소박하지만 걱정 같은 것도 하나도 없대. 그럼 여기 어울리는 한자성어 아까 썼지. 뭐였지? 안본지족, 안빈이념, 그 다음 안빈낙도, 비니무원, 단사표음까지. 좋아.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돼요. 옆에다 우리는 그냥 풀어서 쓸까? 아까 시험 봤으니까 소박한 삶의 자세. 안 쓰면 좀 서운한가? 안분지종만 쓸까요? 자, 다음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세상길에 발을 끊었대. 그러니까 나는 속세로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또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은거, 행위, 자허하고 요순지도 즐기니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해석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맥락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면 이걸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 몸은 속인이야. 이때 속이 무슨 속자일까? 속세할 때 속이겠지. 속된 것 할 때 속이겠죠. 그러니까 내 몸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뭐랑 같대? 우와, 신선과 같대. 그러면 여기 일단 표현부터 보자. 내 마음은 속인이지만 마음은 신선이다 라는 데서 일단 대비가 쓰이고, 내 마음이 신선과 같아. 나는 신선처럼 살고 있어 라는 어떤 심리도 보여요? 자부심. 나 여기서 신선처럼 살고 있다? 라는 자부심도 보이네. 그리고 그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있겠어요. 쌤, 그래도 저는 위에 거 궁금한데요?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자, 은거 행위라고 했는데, 자, 이거 은거 무슨 뜻이야? 숨어서 지내다 라는 뜻이지. 자연에 은거하다. 자허하고는 무슨 뜻이었어? 5번 각 주보세요. 자기 힘으로 할만하다. 네, 은거에서 사는 거 할만하고요. 요순지도를 즐기다 라고 했는데, 요순은 그 요순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그 요순의 도라고 했잖아. 그럼 사대부들이 즐겨야 하는 이 도, 사대부들이 지켜야 하는 이 도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사대부들의 도 하면 딱 이거 생각나지 않아? 충, 효, 그 다음 형제 간의 우애, 그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다고? 나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내가 지켜야 하는 가치들을 지키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내 몸은 평범한 인간과 같지만 나는 신선처럼 유유자적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디귿으로 갑시다. 징계가 지척이나 지척이 천리로다. 자, 6번 여기 속세라고 되어 있지. 오, 속세가 지척이래. 아까 자연 사신다면서요? 그치? 아까 자연 사신다면서요? 근데 뒤에를 더 읽어봐야죠. 지척이 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딱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요즘 운동 다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저만 다닙니다. 저랑 밥 먹으면서 이 선생님들이 맨날 그래. 진짜 하나쌤 보면 우리도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못하겠어 이러시거든요. 우리 대관쌤만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왜요? 여기 3층에 헬스장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여기 3층에 있어. 3층 맞나? 아무튼 우리 건물에 있어. 그다음에 저기 옆에도 PT샵 있지? 건너편에 세이브존에 엄청 큰 헬스장 있죠? 여기 운동하는데 널렸거든? 근데 선생님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여기 다니세요 하면 못하겠어 이러십니다. 자, 이게 딱 우리 디귿과 같은 상황인 거야. 자, 헬스장이 지척에 있죠. 바로 내려가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척이 뭐처럼 느껴져? 천리 말리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척과 천리가 어떤 거리인지 알겠어. 자, 지척은 땡땡적 거리를 나타냅니다. 뭘까요? 그렇지. 물리적 거리. 얘는 내가 속세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건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겠지,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지척이 나한테 뭐처럼 느껴져? 천리처럼 느껴져. 자, 이건 무슨 거리? 심리적 거리. 그렇지. 좋아. 자, 내 뜻을 이렇게 높여서 살고 있으니, 그치? 내 뜻은 고고하고 높죠? 그러니 몸이 자중하고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삼가게 된다라는 뜻이야. 말과 행동을 삼가게 됨.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일체에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죠. 지금 다툼이나 시비 같은 것들은 속세에 있는 것들인데 내가 머무는 자연에는 그런 게 없어. 다툼도 없고 시비도 없어. 시기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보내고 있어? 한가하게 지내고 있어. 남은 생이 얼마나 될까?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겠지만 이안이 즐거운가? 너무 즐거워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움과 만족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면 우리 가를 다 분석했으니까 가와 관련한 선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뒤로 가세요. 야, 너네 잘 푼 거 아니까 빨리빨리 의사 표현해줘. 맞다 틀리다. 그래야 얼른 끝나. 자, 1번 선지. 가의 감각적 이미지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때? 맞아 틀려? 괜찮하지?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 두 번째 줄에 맑고 깨끗이 흘러간다. 다면이 고여있다. 거센 물결이 차서 넘친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 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을 나타낸다. 방금 쓰고 왔지? 마지막 줄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이안이 즐거운가? 자, 다음 비유적 표현 활용해서 상황 드러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신성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니까 가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대조적 시어 병치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쵸? 우리 첫 번째 세 줄 묶어서 대비했었지? 그래서 땡 가와 달리가 틀렸어. 자, 음성 상징어 있었어? 의성어 일태요? 없어요. 그쵸? 그럼 이따가 1, 2번만 보면 되겠네. 아싸 게이드.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기억에 심리적 안정감이 들어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우리 대건쌤이 나를 너무 구박해. 야, 저 뭐냐? 인사 안 해? 왜 이러면서 저를 구박했어. 이 말은 한 것 같기도. 근데 내가 오빠지? 어디? 공손하게 해? 막 이랬으면은 제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야? 뻐른이면서 동갑이지? 막 이랬을 때 이러면서 고인물? 에휴 썩은 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진 않으셨어요. 잘 해준 건 모르겠는데 일단 뭐 못해주진 않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고여있는 물을 보면 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야. 연못을 보면서 쟤는 고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고요한 물을 보면서 내 마음도 고요해짐을 느끼거나 또는 내 마음 상태가 고요하기 때문에 고요하고 좋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따라서 기억, 화자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음에 2번 화자가 현재와 같은 삶의 태도 뭐 공명 뭐 중요하니 별로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한 이유가 되겠죠. 100년도 못 사니까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겠지. 다음에 디귿 새 속의 세계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 이게 뭐예요? 세 글자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여러분? 디귿이 뭐였어? 징계가 지척이나 지척이 천리로다 라는 거였지. 세 글자로 줄여봐. 해서야 뭐라고 할까? 집중 안 했어. 예원아 뭐야? 지승아 뭐지? 아하하 좋네. 자, 거리감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단어 다 많이 쓸 수 있어. 근데 저는 그중에 거리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용어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A가 뭐였어요? 동그라미 A 뭐야? 샘물. 위에 있는 탐욕의 샘물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화자가 잠깐만 1번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줍니까? 네, 세차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역동적 이미지 오케이. 근데 이게 화자가 살아가는 현재 삶이야? 아니지. 화자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3번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나요? 맞아 틀려 이거? 미령아 이거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왜냐면 있잖아. 이게 탐욕의 샘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비유하는 게 뭐야? 탐욕이라는 형태가 없는 감정을 뭐처럼 표현한 거지? 샘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샘물은 내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만질 수도 있잖아. 맞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이요. 심리상태 바뀌요? 안 바뀜. 그 다음에 5번 인간 세상의 이치를 이것으로 통해 깨달아요. 샘물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지. 내가 이미 세상 사는 탐욕에 가득하구나 라는 걸 알고 비유했을 뿐입니다.
다음 6번 1번 선지 얘 맞죠? 마음속 평안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 A, B, C 중에 가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A. 그렇지. 평안을 느끼고 있다. 다음에 2번 얘 맞아 틀려요. 세상에서 벗어났지. 신선처럼 살고 있어. 발을 끊었어. 다음에 3번 뜬구름 날아다니는 새. 자연 속에 머무르고 싶은 화자의 태도가 투영되었다. 요거 맞을까 틀릴까? 이 정도 괜찮지 않아? 그치? 딱히 틀렸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뜬구름 날아다니는 색처럼 내가 저 자연물처럼 살고 싶다라는 태도가 작품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미련이 없음을 선포해. 근데 너네 알지? 느낌 알지? 여러분, 나 걔 다 잊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못 잊었어요. 그쵸?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제가 차단했어? 라고 물어보면 차단은 못했고 라고 늘 대답합니다. 알지? 나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의심스러워. 미련이 정말 없을까? 자, 다음 줄. 며칠째 청산에 와서 발을 풉니다. 자, 이 사람 청산에 지금 와 있네. 나 여기 발을 푼다라고 하는데 우리 축구 뛰기 전에 이제 발 푸는 정말 그걸까?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청산에서 많이 돌아다녔어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발을 푼다라는 거 비유적 표현이야. 내가 여러 번 여기서 며칠째 돌아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산길이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좀 보이네. 열매를 주우면서 어라 요 녀석 보게. 자, 밑줄 그어볼게.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하고 있어. 어허이, 이 사람 사는 집을 내려다보고 나 지금 어딨어? 청산에 있는데 저 밑에 인가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쓰다만 편지도 생각하고 거기 있는 칫솔도 생각하고 있대. 여러분, 인가, 편지, 칫솔 이거 전부 다 어떤 소재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어? 열매랑 같아? 아니지, 그치? 얘네들 전부 속세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자, 그럼 화자는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속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청산발곡이랑 똑같이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네. 자, 화자 뭐하고 있냐? 남쪽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어라! 근데 이게 뭘 꾸며주고 있어? 뒤에 있는 여울물을 꾸며주고 있네.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울물이요, 길을 헤매고 허우적거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그치? 얘는 무생물이잖아. 맞죠? 근데 얘가 길을 잃었네, 허우적거리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누가 길을 놓친 거야? 화자가. 그렇지. 화자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대상에 투영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투영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어. 굳이 뭐 감정이입이나 의인법, 화류법 이런 말은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관점에 따라서 이게 의인법이니? 야, 동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류법이지. 아니면 야, 감정이 드러난 건 아니잖아, 허우적거린다고, 이거는 그냥 뭐 강아지 이렇게 헤매고 있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방금 말한 거 화자의 처지를 투영해서 바라본다, 이건 틀렸다고 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용어 하나하나에 엄청 집착해서 이건 무슨 법이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풀어서 쓸 수 있을지, 선지에선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상해보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산 아래에는 이제 떼까치들이 몰려왔습니다. 오, 까치들은 뭘 하고 있을까? 자, 까치들은요,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서 순결해진다라고 하네. 근데 여기는 아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그냥 까치들이 들 아래에서 순결하게 있다라는 것만 우리 파악해 놓을게요. 주어 서술어 관계만.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본 구절은 여기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였다라는 거야. 자, 앞에 길을 가다가 라고 했지. 화자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죠? 오, 그치. 세 번째 줄에 넣었죠. 산길을 걷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산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서 있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대. 그럼 뒤에는 뭐가 있을까? 속세, 그쵸? 아까 그 인가를 바라보고 버리고 온 칫솔을 생각한 것처럼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겠지. 자, 그 미련이 남아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줄을 읽었을 때 화자는 속세에서 탈속을 하는 것에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한 것 같아. 완전히 성공 못한 것 같아. 30번 마음 먹었는데 30번 포기했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속에 실패하고 속세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요거는 그러면 보조관념이네.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제가 원관념이네. 이 저녁 연기를 보고 나무들의 잔 숨결 같다라고 얘기했어.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른데 그 가정에 좀 고민이 많은가 보네. 그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있나 봐. 자, 그게 피어오르고 이번에는 생나무야. 생나무 울타리에는 거미줄이 쳐있대. 오, 여기는 이제 자연적인 공간이네. 자, 그 다음을 봤더니요. 맨살 비비는 돌들과 같이 누워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대. 어라? 이게 화자의 소망이잖아. 근데 보니까요. 맨살 비비는 돌들, 그러면 돌에 어떤 것이 겹쳐져 있어? 뭔가 씌워져 있어? 돌한테 옷 입혀놨어? 깎았어? 아니지. 돌에 맨살이라는 건 돌이 원래 생긴 그 자체라는 거야. 그 다음 이 세상, 이 속세에서 고통받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디 있고 싶은 거야? 그렇지. 6번 보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에 대한 지향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맨살 비비는 돌들,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얘네들은 이제 속세와 유리된 것들, 이런 표현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면 이제 나와 관련한 선지 판단하러 갈게요. 뒤로 가자. 자, 1번 문제 풀 수 있었어. 자, 가는 나와 달리. 자, 나에는 그럼 감각적 이미지가 없어야 돼. 없어요? 이상하다. 여울물이 허우적거린다. 까치들이 몰려온다. 이런 데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와 달리가 땡이네요. 1번 답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나에는 의문형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나와 달리가 맞아.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자, 그리고 밑에 선지 중에서는 일단 음성상징어 없고 나의 대조적 의미 가진 시어 있었어. 청산이라는 공간과 임각, 여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2번 문제에서 리을 있지. 여울물이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쳤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울물이 실제로 길을 놓친 게 아니라 화자가 길을 놓친 것이므로 아직 청산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리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게 30번 다져두고 포기했던 관습들이잖아. 그러면 관습적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라고 하면 거기는 맞다고 볼 수도 있겠어. 나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니까. 근데 그게 운명론까지 나아가지는 않죠. 내가 하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자가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그래서 1, 2번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3번 해볼까요? 자, B는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이었습니다. 여울물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고요해? 아니지. 그래서 고요한 분위기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다음에 B. 화자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야. 과거야.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상태지. 그래서 얘도 땡. 그 다음에 3번 B는 화자가 직접 경험. 맞아요? 아니야? 여러분 아까 A는 있잖아. A가 뭐였냐면 탐욕의 샘물이었어. 그건 탐욕이라는 어떤 감정, 속세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 그 태도를 샘물에 빗댄 거였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샘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여기 있는 여울물은요? 자, 내가 청산에 있어. 저기 흘러가는 여울물을 보면서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네. 제가 길을 잃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맞는 말입니다. 답이 3번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판단해보면 심리상태 전환 나타내지 않고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도 아닙니다. 자신의 그런 정서를 오히려 보여주는 대상이죠. 자, 이제 5번 문제 또 해볼까요? 나와 관련한 거. 자, 나의 화자 청산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맞지. 자연에 대한 지향 마지막에 있었어. 청산에 머무르면서 산길이 잘 보인다. 나 자연에 대한 지향이 있으니까 긍정적 경험이라 볼 수 있고. 3번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뭐야 이거 선지 그대로 써놨네. 본문을 그대로 썼네. 4번 나의 화자도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을 외면한 채 청산해 온 걸 부끄러워해?
아유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런 후회 없지? 답 4번. 벌써 요거까지 답이 나왔네. 자 5번도 판단해보면 미련은 없다고 했지만 인가를 내려다보면서 두고 온 세계 생각하고 있다. 미련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 그럼 6번도 해볼게요. 자 나와 관련한 거 2번 선지 있어.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라고 했는데 있지. 이 주체가 누구였어?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지는 주체? 까치였지. 화자가 아니라 까치가 순결해진다고 했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아무래도 까치처럼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자각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어요. 엄청 쉽게 나오네. 그치? 자 이제 우리는 한 문제만 풀면 돼. 그 한 문제를 위해서 다의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 쉬워서 길게 안 할 거야. 자, 어디 밑줄 긋냐면 여기 사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부터 밑줄 그을게요. 지금쯤 시골은 좋을 거야. 아유 추수도 끝났겠다. 추수 끝났으니까 지금 늦가을이네. 따뜻한 아랫목에 지지고 앉아서 아유 동동주 마시면 아유 서울 사람들은 몰라 이러고 생각하고 있슈. 자 여기다 써볼 거야. 자 이 사람들 시골에 대해서 시골의 현실을 얘기해. 제가 말한 것처럼 3시 반에 닭이 온다? 아니죠, 그쵸? 그게 아니고 막연한 동경과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서울은 너무 힘드니까 아유 시골은 무조건 좋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여러 번 모임은 가졌지만 우리 여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시골 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모두 시골 출신이잖아 라고 하면서 자 이들의 여행 목적은 여기 나타나 있어. 그것은 이번 우리의 여행이 도시 문명이나 잡담 등을 피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이므로 이것이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한번 자연을 만끽하고 한번 벗어나보자 라는 목적을 갖고 내려갔어. 그러면서 사람이 야 우리 치약 칫솔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야 무슨 치약은 무슨 돌소금 있잖아 그걸로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대립적인 소재도 보여주고 있지. 치약 칫솔은 도시의 것, 돌소금은 저기 시골의 것. 야 우리 완전 저기 시골 느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신이 나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중력 뒷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 그까지 3박 4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2박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루를 앞당겨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어떤 정서를 느껴? 아유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마을을 떠나온 것이 참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치? 부끄럽겠죠. 그렇게 시골 좋아 해놓고 돌아왔으니까. 자, 이 사람들은 서울살이에 자 봐봐 여기가 포인트야. 달라진 환경 때문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 서울사람. 그치? 서울살이에 익숙해져서 서술을 이러고 썼네. 서울살이에 익숙해져서 불편한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함. 자, 그 다음 무교동이나 종로바닥에서 맥주를 마시고 산촌의 전경을 이야기하던 자기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배부른 여담이었던가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바꿀게요. 시골에 대한 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들의 허위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곳을 낭만화해서 거기는 무조건 우리의 어떤 안락한 휴식을 보장해 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
자, 그런 한편 그게 참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한편 어떤 감정이 들었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편으로 숨이 칵칵 막히는 지점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안도감 같은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숨이 칵칵 막히는 지점이 어딜까요? 시골, 그렇지. 시골에서 쉽게 빠져나와서 참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도 느꼈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 마시고 있어? 오자마자? 아가 최고야, 그치?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 생맥주 들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이제 살 것 같네 라고 말을 뱉고 있거든요. 자, 이 커피랑 생맥주라는 소재가 도시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들이 결국 속세와의 단절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작품은 1970년대 발표된 작품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건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의 허위의식이고요. 특징을 하나만 적자면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통해 시골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로형 구조의 소설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 사람을 여행을 보내는 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답 맞춰볼게요. 4번 답 몇 번? 5번이죠. 서울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유 우리 진짜 바보 같았다 라는 부끄러움과 그 다음 안도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때? 할만해? 자, 제가 복합지문에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작품에 대한 정보를 보기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분명히 가랑 나 이렇게 2개를 주든 3개를 주든 분명히 감상할 수 있는 틀을 하나 제시할 거야. 그 틀에 따라서 감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거든. 왜? 묶어놨다는 것 자체가 얘네한테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해서 감상하셔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읽었을 때보다 그게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가나다 중에 고전시가가 있다면 고전시가를 먼저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고전 시어 공부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베스트 방법인데 해도 안 된다? 그건 3학년 때 다시 얘기합시다. 알았죠? 고전 먼저 읽고 해당하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 읽고 풀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길 바래요. 오케이, 수업 끝.